이번 영상에서는 꾸덕한 초콜릿과 체리가 있는 초콜릿 조각 케이크를 그리는 기초 버전, 멤버십 튜토리얼 클래스에서는 녹은 초콜릿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심화 버전을 공개합니다. 스케치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호연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체리 하나가 올라간 초콜릿 조각 케이크를 스케치하고 수채화 채색도 해볼게요. 체리는 육각형을 생각하며 그립니다. 체리가 둥글긴 하지만 완전히 동글동글하진 않아요. 약간 각이 진 그런 느낌입니다. 처음부터 둥글둥글하게 그려주는 것보다 이렇게 각을 먼저 그린 후 선을 둥글게 만들어주면 좀 더 체리스러운 모양이 나옵니다. 가운데에 꼭지를 그려주고 싶다면 미소 짓는 입 모양을 그려준 후 꼭지를 그리면 되는데요. 꼭지를 같은 굵기로 그리면 자칫 딱딱하게 보일 수 있어서 굵기를 조절해서 그려주세요. 연습할 때에는 육각형을 그린 후에 선을 둥글게 해서 체리를 그려주세요. 이 과정이 익숙해지면 굳이 육각형을 그리지 않더라도 자연스러운 체리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동글동글한 동그라미에 어깨뽕을 넣는다고 생각하면서 윗부분을 좀 더 크게 그려주세요. 체리를 각도에 따라 눕힐 수도 있고 기울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른 포즈의 체리를 그릴 때에는 본인이 그리기 쉽게 종이의 각도를 살짝 돌려서 그립니다. 체리를 눕히거나 기울인다고 해서 그 체리 자체의 모양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굳이 어렵게 그리지 마세요. 종이의 각도를 살짝 바꾸면 편하게 체리를 그릴 수 있겠죠? 체리는 꼭지 부분과 구형의 표현만 잘 하면 되는 과일로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습니다. 꼭지가 시작되는 안쪽은 상대적으로 빛을 덜 받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반대로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은 빛을 많이 받으므로 상대적으로 밝겠죠? 또한 동글동글 구형에 가까우므로 구형이 빛을 받았을 때의 밝음과 어둠의 위치를 표현해주면 됩니다. 상단 좌측에서 빛이 비춘다는 가정하에 그림을 그려볼게요. 체리는 윗부분이 넓어서 밝은 면이 조금 넓은 편입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빛을 적게 받으므로 점점 어두워지겠죠? 체리가 서 있든 누워 있든 기울어져 있든 법칙은 같습니다. 빛을 많이 받는 부분이 밝고 빛을 덜 받는 부분이 어둡고 그 중간은 중간 톤으로 채워줍니다. 채색 단계에서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게요. 이 체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각 케이크 위에 얹을 생각입니다. 하나만 올려도 충분하고 욕심이 생긴다면 여러 각도로 여러 개 올려줄 수도 있겠죠? 진짜 초콜릿 케이크였다면 체리가 가득한 케이크를 더 선호했을 테지만 이번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만 올려줄 생각입니다. 조각 케이크는 윗면과 옆면이 붙은 부분에 자잘한 묘사가 많고 하이라이트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사용하면 좋은데요. 특히 이 초콜릿 케이크는 초콜릿 자체의 색이 어둡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윗면을 어둡게 할지 아니면 옆면을 더 어둡게 할지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그려보세요. 저는 그림을 볼 때 윗면에 더 시선이 가게 하고 싶고 또 묘사를 많이 넣어줄 거라서 윗면을 어둡게 그릴 겁니다. 자, 그럼 실전으로 가볼까요? 이 조각 케이크는 거의 복습에 가까운 단계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딸기 쇼트 케이크를 그렸잖아요. 딸기 쇼트 케이크에서 토핑만 바뀐 거죠. 무엇으로? 체리로. 우리가 뭘 그리던지 간단한 기초만 알면 응용해서 그릴 수 있어요. 초코는 조금 두껍게, 초콜릿은 약간 꾸덕하니까 복습한다는 기분으로 그려줍시다. 이번에는 빵 시트와 크림 있는 부분 그리고 빵 시트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줄 거예요. 디저트는 특히 토핑만 바꾸면은 그릴 수 있는 종류가 무궁무진하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틀을 만들어준 후에
딸기를 얹어도 좋고 체리를 얹어도 좋고 블루베리를 배웠다면 블루베리를 얹어도 좋고 아니면은 딸기를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얹어도 좋고 원하는 대로 그려주면 됩니다. 이번엔 짱 큰 체리를 그려줄 거예요. 오각형을 그려주고 얼짱 각도.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얼짱 각도로 찍으면은 예쁘게 나온다고들 하잖아요. 그림에서도 얼짱 각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림이 예뻐 보일까 고민을 하고 그리면 좋아요. 체리만 그리면 심심하니까 초코크림을 하나 여기에다가 데코로 넣어줄게요. 크림을 떠가지고 얹은 거죠. 약간 심심하다 싶으면 이파리 장식도 하나 넣어줄까요? 그림을 그릴 때 각도를 이렇게 돌려서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리기 편한 각도에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니까 약간 엇갈려 가면서 이파리를 그려줄게요.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나는 이런 이파리가 싫어 하는 분들은 안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조각 케이크의 크림이 꽉 찬 부분은 이번엔 따로 과일이나 뭐 다른 것들을 넣지 않고 초코칩과 초코크림을 섞어서 얹었다고 설정하고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한 초코칩들이 콕콕 박혀 있겠죠? 재미있는 묘사 시간입니다. 연필로 웬만한 거는 다 그려놔서 딱히 묘사할 거리는 없어요. 체리 꼬다리는 시작하는 부분이 약간 굵고요. 끝으로 가면서 약간 가늘어졌다가 마지막에 살짝 굵어집니다. 근데 이걸 너무 굵게 표현하면 어색해 보일 수도 있어서 적당히 너무 튀지 않게 제가 지금 일부러 체리를 크게 그렸거든요. 묘사할 때 잘 보이라고. 이 체리 꼭지는 안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싶다면 그려주세요. 이 초코크림은 나중에 그릴 때 이쪽 부분은 밝고 점점 살짝씩 어두워지다가 여기 이 아랫부분이 어두워질 거예요. 위쪽에 작은 부분은 살짝 넘어가니까 살짝 어두워질 거고요. 이파리 부분은 뭐 딱히 묘사할 거리는 없고요. 체리와 초콜릿이 맞닿은 부분은 체리가 살짝 초콜릿에 살짝 파묻혔다는 느낌으로 너무 동그랗고 너무 경계지게 그려놓으면 어색하니까요. 역시 모르니까 그림자도 미리 지정해 놓을게요. 그림자를 어디에 넣을지 이미 머릿속에 다 있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그림자를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다 아니까. 근데 헷갈리는 분들은 스케치 과정에서 미리 그려놓으면 좋겠죠? 단순히 초코 생크림일 경우에는 반짝반짝거리는 부분이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초콜릿을 올릴 거라면 여기 꺾여서 내려가는 부분이 반짝반짝합니다. 꺾여 내려가는 부분이 빛을 먼저 받잖아요. 그 부분이 반짝거리는데 그거를 막 티내서 표현해 줄 필요는 없지만 미리 영역을 지정해 놓아도 좋죠. 초코 케이크를 그릴 때 생크림이 아니라 초콜릿이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 윗면이 밝으니까 밝게 두고 이 옆면은 한번 꺾어 들어가니까 어둡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짙고 또 상대적으로 윗부분에 있는 초콜릿이 더 진하기 때문에 이건 선택적인 부분인데요. 윗면을 더 진하게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채색의 농도가 달라지거든요. 윗면을 밝게 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윗면을 좀 더 진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취향껏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윗면을 진하게 표현할 생각입니다. 채색하면서 보시면 알 거예요. 채색하기 전에 마스킹 테이프로 종이 주변을 붙여줍니다. 이번 수채화 채색은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메인 팔레트를 쓸 겁니다. 이 팔레트의 물감들에 대한 목록은 댓글란이나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게요. 또한 제 메인 팔레트의 발색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자, 초벌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물 많이, 물감 많이. 이 체리 초코 케이크에서 가장 중심이 될 부분은 체리입니다. 그리고 이 초콜릿 면도 한 2번째 정도의 중요도가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어느 걸 먼저 중요하게 여길지를 생각을 하면서 채색해 줍니다. 우선 그림자부터 잡아줄게요. 그라데이션이 생기게 이 윗면에서 이쪽의 묘사를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뒤로 갈수록 묘사는 거의 없이 그라데이션의 변화만 줄 겁니다. 어두운 브라운을 물을 적게 물감을 많이 타서 반짝반짝 거릴 부분을 경계로 영역을 정해줘요. 반짝반짝 거릴 부분은 남겨놔야 되니까 그림자로부터 시작된 묘사할 부분 남겨주고요. 살짝 물을 조금 섞어서 연하게 만든 후에 단계별로 단계의 변화가 보일 수 있게 나누어 주는 거죠. 또 물을 조금 더 타서 연하게 만든 후에 영역을 칠해줍니다. 여기도 넓게. 이쯤에서 옐로우 오커나 포터스 그린을 섞어서 너무 갈색 계열만 있지 않게 요즘 날이 추우니까 훌쩍이게 되네요. 세밀한 부분은 붓의 끝을 모아서 모양을 만들어준 후에 채색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붓이 좀 뭉뚱하잖아요. 뭉툭한데 이렇게 칠한 다음에 붓을 조금 모아야 돼요. 끝으로. 붓의 모양을 살짝 끝만 모아줍니다. 이렇게 해야 조금 세밀한 부분도 어색함 없이 채색할 수 있어요. 이쪽에 있는 부분은 작은 영역이라서 작은 붓으로 들고 채색해야 합니다. 그림자 부분 한 번만 더 잡아주고요. 여기는 윗면과 옆면의 경계가 되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나누어줘야겠죠? 이 경계를 나눠주는 부분은 정확해야 하니까 농도를 물은 조금 적게, 물감은 조금 많이 섞어서 칠해줍니다. 남은 물감은 그림자 처리를 해주고요. 빵 색깔을 그릴 건데요. 이번에 그리는 빵은 초콜릿이 좀 들어간 버전으로 하면 어떨까요? 옐로우 오커와 포터스 핑크를 섞어서 약간 초코 색깔이 나는 브라운도 좀 섞어주고요. 생 초콜릿 색이랑
빵이랑 색깔이 조금 달라야 아, 이건 빵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고 아, 이건 초콜릿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브라운이어도 조금 색깔을 다르게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는 번트 엄버와 블랙과 포터스 핑크 위주로 칠한다고 한다면 빵 쪽은 번트 엄버와 옐로우 오커 위주로 섞어서 칠하면 조금 다른 느낌이 듭니다. 빵은 되도록 물을 많이. 여러분 채색할 때 붓자국이 많이 남는 게 고민이신 분들은 붓질을 조금 빠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채색을 하잖아요. 채색을 만약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마르기 전에 바로 이어서 그 위에 올려줍니다. 마르기 전에. 채색한 부분이 말라버리면 그대로 자국이 남기 때문에 자국이 남기 전에, 그러니까 마르기 전에 이어서 칠하는 거죠. 이렇게 칠하면 자국이 되도록 남지 않습니다. 이쪽 크림 부분은 아무래도 빵보다는 조금 더 어두울 테니까 번트 엄버를 조금 더 섞어서, 역시 묘사는 나중에 할 거예요. 넓게 넓게 칠해줍니다. 좀 더 다른 색깔로 표현하고 싶다면 여기에 보랏빛 컬러를 좀 섞어서 보랏빛 컬러를 섞어서 표현해도 좋고요. 뭐 혹은 빨간색을 섞어도 좋아요. 메인이 되는 색에다가 살짝 다른 색깔을 섞어서 표현하면 조금 더 풍부하게 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무 붉은색이 되면 조금 정신없어 보이니까 약간만 섞어주세요. 저는 이 그림에서 초콜릿을 가장 진하게 표현할 거라서 이 윗면이 제일 진하고 그 다음이 이쪽 옆면, 그 다음이 이 케이크 안에 들어가 있는 크림, 빵, 이 순서대로 초콜릿을 채색할 겁니다. 붓이 커서 그리지 못했던 여기 사이도 미리 그려줄게요. 초콜릿 색은 되게 진한 편이기 때문에 다른 사물들보다 어두워요. 그래서 먼저 그려줍니다. 먼저 진하게 그려줘야 다른 주변에 있는 사물을 그리기가 편하기 때문에 기왕 작은 붓 든 김에 묘사를 해줘도 좋아요. 초벌 단계라고 해서 묘사 안 할 필요는 없으니까 작은 붓 든 김에 하는 거죠. 이렇게 반짝반짝이게 남겨둔 부분은 그림을 그리면서 너무 많다 싶으면 가려주면 되니까요. 너무 많이 반짝이를 만들어두면 별로거든요. 적당히. 적당히가 늘 어렵죠. 채색하기 전에 얘기해둘 게 있는데요. 이 체리와 여기 이파리는 처음부터 묘사를 하듯이 채색할 겁니다. 왜냐하면 체리는 딸기와는 다르게 좀 쨍하게, 그러니까 면이 정확하게 쪼개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초벌하듯이 채색을 할 수는 있지만 초벌 단계부터 정확히 면을 쪼개서 묘사하듯이 그리면 좀 더 체리다운 묘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묘사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파리 같은 경우에는 딱히 묘사할 거리도 없고 그냥 한 2번, 3번 정도 칠해주면 완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 처음부터 묘사하듯이 채색할 겁니다. 이쪽 크림 같은 경우에는 초벌 단계에서 늘 하듯이 밝고 중간 어둠을 나누어 줄 거고요. 자, 윗면에 얹어진 초코크림을 그릴 건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버프 티타늄의 팔레트에 덜어놓은 브라운과 섞을 겁니다. 약간 초콜릿이 가미된 생크림이 되는데요. 이 색을 사용해서 채색할 거예요. 크림류는 어두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내심을 갖고 채색해야 합니다. 어둠을 잡아줬고 중간 톤을 잡아주고 밝은 부분에서도 살짝 눌러주고 초콜릿과 크림이 맞닿는 부분은 너무 밝지 않게 초콜릿의 영향을 받아서 어느 정도 어두울 거거든요. 버프 티타늄이 크림을 표현하기에는 딱이에요. 자, 이 크림이 마르는 동안 옆면으로 꺾이는 초콜릿을 그려볼게요. 윗면을 진하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옆으로 꺾이는 면은
너무 진하게 칠해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빵이랑 속에 있는 크림보다는 진해야겠죠? 물을 약간 덜어줘서 물감만이 물은 조금 덜어줬어요. 제가 물 많이라고 표현하니까 붓에 물이 뚝뚝 떨어질 만큼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뚝뚝 떨어질 것처럼 물을 머금으면 종이 자체가 건조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전체에서 물 많이라는 표현은 내가 그림을 그려서 넓은 면을 칠하려고 했을 때 충분히 칠할 수 있는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초콜릿은 한 가지 색으로만 채색하면 그림이 탈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섞은 물감은 포터스 핑크인데요. 포터스 핑크 같지 않죠? 밑색을 이미 브라운으로 칠해놨기 때문에 그 위에 포터스 핑크를 올려도 온전히 포터스 핑크의 색이 아니라 브라운과 포터스 핑크가 섞인 색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벌써 완성에 가까운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자, 체리 칠합시다. 체리는 여러 가지 색을 표현할 수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체리는 검붉은 색이죠. 그래서 저는 알리자린 크림슨이랑 퀴나크리돈 퍼플을 섞을 겁니다. 약간 이런 색이 되는데 이 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알리자린 크림슨을 중심으로 해서 살짝 블랙이나 브라운을 섞어서 칠해줘도 돼요. 제 그림을 보시면서 색깔보다는 명도를 봐주세요. 밝고 중간 톤, 어둠의 관계. 우선 꼭지가 시작되는 부분은 어둡겠죠? 어둡고 알리자린 크림슨을 좀 더 섞어서 조금 밝아지겠죠? 체리 아랫부분. 알리자린 크림슨만 섞지 말고 다른 레드 계열도 같이 섞어서 칠해줍니다. 체리는 반짝반짝 면이 나누는 부분이 많아서 조금 띄엄띄엄해서 채색하는 편이에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밝으니까 밝게. 반짝거리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너무 많이 하면 이상해 보이겠죠? 반짝이 남기는 거 자신 없으면 그냥 뭐 한두 개 정도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괜히 반짝이 그렸다가 그림이 망할 수도 있으니까 저도 이번엔 반짝이 많이 안 넣을게요. 처음부터 완성에 가깝게 채색하면 좋지만 익숙하지 않으면 단계만 내줍시다. 초콜릿이랑 섞이라고 브라운 컬러를 좀 섞었어요. 번트 엄버랑 알리자린 크림슨이랑 초콜릿이랑 체리랑 맞닿는 부분이니까 색을 비슷하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일로 들어가니까 너무 남겨주지 말고 체리를 보면 여기 윗부분이 좀 평평한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윗면을 중심으로 한번 꺾이기 때문에 여기를 살짝 잡아준 거고요. 그리고 2차로 아랫부분이 한 번 더 꺾여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꺾여 들어가는 부분을 명암을 잡아주면 좋겠죠? 이렇게 단계를 나눠 놓은 다음에 중벌 단계에서 묘사를 하면 돼요. 면을 많이 쪼갠다는 거죠. 어느 부분에서 이 중간톤 부분에서 면을 쪼개고 단계를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좀 더 빵실하게 체리 모양이 나오겠죠? 너무 어색하게 단계가 나눠지진 않도록 이 체리가 마를 동안 여기 크림 부분에 그림자를 잡아줍시다. 잘게 묘사할 필요는 없어요. 빵과 크림 사이에 경계를 나눠주는 거니까 너무 진한 색으로 할 필요도 없고
적당히. 여기에 알리자린 크림슨이랑 번트 엄버를 좀 섞어서 초코칩을 그려놨었잖아요. 초코칩을 그려줍니다. 상상의 날개를 펼쳐봤는데 체리 초콜릿이라고 설정하기로 했어요. 기왕 그리는 체리 초코 케이크니까 크림에 체리 초콜릿이 섞여 있다는 설정으로. 저는 초콜릿으로 표현했지만 이 안에 체리를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체리 단면을 잘라서 넣어도 좋을 거고. 너무 많이 초콜릿을 넣지는 맙시다. 적당히. 지금은 약간 초벌과 중벌 사이인 것 같아요. 단계로 치면. 그러면 이제 이파리를 채색해 줄게요. 이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녹색으로 칠해주면 됩니다. 단지 한 가지 색으로 칠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점점 색이 변하게 칠해주면 재밌겠죠? 이파리를 칠하면서 제가 가운데 부분으로 물감을 모이게 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파리 바깥 부분에서 안쪽으로 물감을 모이게 합니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녹색으로만 칠하지 말고 조금 심심하다 싶으면 녹색에다가 브라운을 섞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녹색과 브라운이 은근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줄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너무 굵게 칠하진 마세요. 살짝 이어진다는 느낌만 들게. 너무 두껍게 칠해버리면 저기만 시선이 가버리니까. 이파리 그리면서 체리의 꼭지 부분도 그려봅시다. 꼭지 색깔은 뭐 빨간색으로 해도 되고 녹색으로 해도 되고 갈색으로 해도 되고 여러분 마음이에요. 저는 약간 브라운으로 시작해서 빨간색으로 끝낼 생각입니다. 빨간색. 약간 주황색을 섞어줘도 되겠네요. 마지막 부분은. 이 꼭지 부분 칠할 때 한 줄로 긋지 말고요. 이 안에서도 단계를 살짝 나눠줍니다. 예를 들어 중간 부분을 살짝 진하게 잡아주고 끝으로 갈수록 연하게 풀어준다든가 하는 방식으로요. 같은 농도와 굵기로 칠해버리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고 플러스 펜으로 찍 그은 것처럼 보여요. 조금 어색하죠? 체리의 주황빛은 잘 안 넣는데 이번에 조금 넣어봅시다. 거의 완성 같네요. 여기에서 외곽선 정리하고 뭐 조금 묘사해주면 그대로 완성일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욕심이 조금 더 있다 하는 분들은 체리를 좀 더 묘사를 많이 해주겠죠? 이 상태에서 잠깐 건조시킵니다. 자, 이제 중벌 겸 마무리 들어가 봅시다. 초벌 단계에서 크게 단계를 나눈 거를 기점으로 해서 묘사를 왕창 많이 해주는 단계예요. 단계를 많이 나누어주고 묘사도 많이 해주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만큼 단계를 나눠주세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단계가 있는데 저는 묘사를 많이 할 수 있는 중벌을 좋아해요. 잘게 단계가 나누어지는 걸 보면 묘하게 쾌감이 있달까? 약간 변태 같은데. 자, 여기 부분은 지금 그림자로 명확하게 초콜릿과 체리를 나누어 주면 좋겠죠? 초콜릿의 브라운은 자칫 잘못하면 새까매질 수도 있으니까 그 안에서 단계를 많이 나누어야 하고 또 브라운만 칠하지 말고 붉은색이나 옐로우 오커 혹은 포터스 핑크 등을 섞어서 색을 다양하게 만들어주세요. 브라운으로 칠하지 말고 그냥 그 위에 채색된 것 위에 포터스 핑크나 옐로우 오커를 그대로 올려도 돼요. 왜냐하면 밑에 깔려있는 색깔과 섞이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 옐로우 오커만으로 칠하고 있습니다. 너무 노란빛이다 싶으면 이 위에
포터스 핑크를 얹어주고요. 포터스 핑크가 생크림이랑도 잘 어울리고 초콜릿이랑도 잘 어울려요. 이름은 핑크인데 살짝 브라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주 신기한 컬러입니다. 너무 하얀색 반짝이가 남는 것 같아서 하얗게 반짝이는 부분의 일부분을 살짝 눌러줬어요. 여기 하얗게 반짝이던 부분을 눌러줬죠? 너무 연하다 싶으면 브라운을 섞어서 진하게 칠해주고 빵 부분과 크림은 이제 묘사하지 않습니다. 톤으로 밀도만 올려줄 거예요. 붓질을 남기지 마세요. 붓질을 남기면 본의 아니게 묘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밀도만 쌓습니다. 초콜릿 윗면도 묘사와 동시에 밀도를 쌓아줍니다. 윗면 초콜릿의 밀도가 훨씬 더 깊게 쌓여야겠죠? 처음부터 진하게 칠해버리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칠하면 무게감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칠하는 방식도 있죠. 근데 뭔가 어두운 색깔인데 묵직한 맛이 없습니다. 빵과 크림 사이 경계 명확하게 한 번 더 만들어주고요. 초콜릿과 빵 사이도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거의 중벌과 마무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느낌이에요. 마무리할 때 외곽선 정리해주고 단계별계 더 명확하게 나누어주고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지금 묘사도 하고 용도 단계도 나누어주고 외곽선 정리도 하고 있습니다. 초코 생크림이 있는 부분도 약간의 밀도를 쌓아줘야 해요. 생크림은 무조건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밀도를 쌓아줍니다. 그림자와 초코크림이 있는 부분이 너무 가위로 자르듯이 날카롭다고 생각되면 그림자와 크림을 이어주는 중간 톤을 조금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단계에 맞춰서 크림 안에서 단계를 나누어주고요. 이파리에 명확한 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을 적게, 물감을 많이 섞어서 마지막 묘사를 해볼게요. 자세하게 묘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이파리가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한두 번 칠해서 완성하면 돼요. 단계가 많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차피 작게 그렸기 때문에 묘사할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체리를 끄집어내볼까요? 브라운과 레드와 바이올렛을 적절하게 섞어서 깊이 들어갈 부분은 깊이 들어가게 해두고 마무리 단계일수록 물을 적게 씁니다. 물을 적게 써야 정리가 돼요. 너무 진한 것 같다 싶으면 어떻게 하랬다? 마르기 전에 살짝 좀 진한 것 같아. 그럼 물을 묻혀서 비벼주세요. 물 묻혀서 비비는 거 웬만하면 안 하는데 너무 어둡게 그렸다 싶으면 어쩔 수 없이 해야겠죠? 체리가 너무 어두워진 것 같다. 색깔을 빨간색을 좀 섞어서 여기 그림자와 맞닿는 부분은 이 이파리가 옆에 있으니까 살짝 연관되는 녹색 계열로 한번 눌러줄게요. 하얗게 반짝이는 부분들 정리를 해서 눌러주고요. 그리다가 너무 밝아야 되는 부분에 어두워졌어 이러면 수습을 하기 위해서 색연필이나 아크릴 물감을 쓰기도 합니다. 체리가 너무 묻히는 것 같다, 초콜릿에. 그러면 떨어뜨려 줘야겠죠? 초콜릿을 눌러줘서
묘사할 거리는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각 부분별로 밀도를 얻는 일만 남았네요. 묘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채워주고요. 상대적으로 큰 붓으로 붓질 거의 안 남게, 빵 부분에는 붓질 약간 남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조시키기. 여기서 수채화 물감으로도 정리를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번에 색연필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유성 색연필이고요. 색연필로는 빵을 표현하기가 좋아요. 그 빵의 포슬포슬한 느낌을 표현하기가 딱 좋죠. 수채화 채색을 하면서 명확하지 않은 외곽 부분들도 색연필로 수습해 줄 수 있어요. 톤만 슥 깔아줘도 좋고 일부러 연필선을 내서 텍스처 느낌을 표현해줘도 좋고요. 참고로 이렇게 색연필을 올릴 때에는 그림을 거의 다 완성한 후에, 말린 후에 색연필을 사용해야 돼요. 종이가 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색연필을 사용하면 자칫하면 종이가 찢어지거나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림이 밀리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색연필은 다 마르고 난 후에 사용합니다. 굳이 수채화 물감만 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색연필을 써도 되고 아크릴 물감을 써도 되죠. 근데 이제 주 재료가 수채화다 보니 색연필을 어느 정도 올렸더니 이 반짝반짝이는 부분이 굉장히 눈에 거슬리죠? 그냥 물만 묻혀서 눌러줍니다. 그림을 볼 때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수습해주는 것도 마무리의 역할이에요. 마무리 단계에서 비어있는 부분 채워주고 명확하지 않은 걸 명확하게 해주고 묵직하게 톤도 넣어주고요. 조금 멀리서 보니까 그림이 보이죠? 물론 색연필로 묘사도 할 수 있어요. 원한다면. 수채화로 그림 그리다가 색연필로 채색을 하게 되면 너무 쉽습니다. 색연필은 농도 조절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농도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더 쉽게 느껴지는 거죠. 자, 이쯤에서 완성을 외쳐볼까요? 너무 어두워진 부분이 없나? 너무 밝은 부분이 없나? 체크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해서 체리초코 조각 케이크 완성입니다. 어렵지 않죠? 굉장히 간단한 체리만 얹어서 초코 케이크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방법을 응용해서 색연필화도 그릴 수 있고 뭐 도구만 바꿔서 다른 어떤 것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체리 초코 조각 케이크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 아이스크림 콘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호바, 호바, 호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튜브 멤버십 후원해주신 카르마이님, 되끼님, 세부미님, 김진아님, 문재현님, 달팽님, 김민호님, 이관영님, 털진이님, 부기거북이님, 카푸치노님, 후시디님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가 이렇게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